승부를 걸겠다 라고 하신다면 애초에 간 공부를 시작 안 하시는 것도 저는 방법일 수 있다. 자, 별다쌤의 사업고민 상담소, 오늘 출연해주신 사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서 셀프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임진영이라고 합니다. 사진관 이렇게 점포를 오픈하게 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원래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제가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남편이 사진작가인 관계로 사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자문을 얻고 좀 용기를 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운영하시는 게 그 요즘 유행하고 있는 셀프 포토 스튜디오예요. 본인들이 직접 와서 누가 찍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스스로 이제 사진을 촬영하는 이제 그런 공간이죠. 오프라인에 점포를 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있더라고요. 점포를 내면 기본적으로 월세도 나가고 직원이 있으면 인건비도 나가고 하니까 현타라고 하죠. 현실 타격이 진짜로 오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큰일을 저질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관이 로데오 거리 안에 있어요. 여기는 카페 거리라서 유동인구가 많은데요. 유동인구 중에서도 저희 사진관의 주요 타겟인 20대, 30대 여성들이 아주 많이 여기 다니는 거리인데 이 건물 특성상 저희가 간판을 밖에다가 낼 수가 없어서 밑간판이라든지 그거를 내지를 못하니까 돌아다니면서도 사실은 이게 눈에 띄고 보여야 하는데 그 점이 좀 아쉬워요. 저희는 1층이 아니고 5층, 6층이다 보니까 그 점이 좀 아쉽고 우리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처음 창업을 할 때 온라인이 아닌 이제 오프라인으로 매장을 내실 때 이 단계가 이제 우리가 입지 선정하는 단계라고 하거든요. 보통 입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핫스팟이라고 불려지는 주요 상권을 많이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 사장님은 그래도 운 좋게 압구정 로데오라는 이제 핫스팟을 이제 선점하신 건데 유동인구도 많고 핫스팟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어떤 사인물이라든지 또는 외부의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없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유동인구를 유입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아쉬운 부분을 이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1층이라든지 시안성이 좋은 곳이라든지 이런 입지가 아주 좋은 상태라면 뭐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면 좋은 조건에, 즉 돈이 많이 들어가는 조건에 있는 상태보다 나은 서비스, 나은 제품을 제공하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대부분 우리가 맛집 하면 굉장히 핫스팟이나 되게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곰곰이 잘 들여다보면요, 그 맛집이 결코 그렇게 좋은 목에 있지 않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행주산성에 가면 국수집이 있어요. 그 국수집을 가기가 되게 애매한 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게 교통편으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어려운 곳에 있고요. 이런 곳에 국수집이 있어 라고 할 정도였던 곳인데 가격이 그 당시 때 제가 3,500원, 지금 올라서 아마 4,500원이에요 가격으로도 그런 가격대가 일단은 주변에 없고요. 양으로 따졌을 때 제가 이 강남에 있는 국수집들이 지금 한 7,000원, 8,000원짜리가 성인 남자 한 숟갈, 두 숟갈이면 끝날 정도예요. 근데 거기는 거기 한 3배, 4배 정도의 어마어마한 큰 사발에 나와요.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본질적으로 맛있어요. 이 국수의 모든 영혼을 갈아 넣으신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 본질에 대한 것에 충실하면서 가격이라든지 제공되는 것을 더 충분히 해서 경쟁 상대보다 훨씬 더 큰 매력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지금 현재 시한성이 없고 노출이 덜 돼서 사람들의 유입이 적은 부분도 충분히 그 부분으로 해소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 어쨌든 간에 고객분들이 한 분씩 이용을 하실 거예요. 새로운 고객을 유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이라도 이용했던 고객이 두 번, 세 번, 네 번 찾아오게 만드는 것, 이걸 우리가 단골이라고 하잖아요. 스튜디오도 그런 단골의 손님들이 늘어나야 될 것이고요. 자기의 친구, 가족, 회사 동료들한테 구전으로 또 소개하거나 또 안내하거나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수행될 수 있게 되려면 기존 한 번 이용하시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그분들이 스스로 이곳을 홍보하고 알려줄 수 있게끔 되어진다면 비싼 임대료의 1층, 2층 간판도요 가격이 되게 비싸요. 간판을 달았다고 해서 잘 보이느냐? 지금 한 건물에 보면 간판들이 거의 한 20, 30개씩 달려 있어서 내 거니까 보이지 딴 사람들이 보면은 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별이 안 될 정도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비싼 비용에 비싼 기회보다도 이런 부분에 좀 더 충실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오래 잘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떠세요? 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셨던 고객분들이 모두 다 만족을 하셔서 100%가 옵션으로 모든 데이터를 다 가셨어요. 그럼 제가 잘하고 있는 거겠죠? 일단은 별다른 이유는 없었고요. 지인의 소개로 다른 곳과 이렇게 비교해본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이 하게 됐는데 특별히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인스타그램으로 광고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무작위로 모든 사람은 팔로우를 걸고 좋아요를 누르고 하는 게 도대체가 그게 홍보가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인스타그램에 팔로우 수가 팔로워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까는 계정은 아무 사진도 없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컴퓨터로 무작위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효과가 없을 거라고도 생각했고 또 그런 방식을 원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잠을 최근에는 이제 경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광고와 홍보에 대해서 우리 자영업자분이나 소상공인분들도 많이 이것에 대해 고민을 하시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해보신 거에 비해서 좋은 결과를 많이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럼 이런 문제가 왜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수요와 공급상에 이것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많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진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노하우와 스킬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늘어난 것이냐가 아니라 그냥 이게 돈이 되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국수 좀 팔면은 잘 팔릴 것 같지 않아? 호떡 좀 하면 잘 팔릴 것 같지 않아? 라고 해서 가게들 오픈하듯이 그러한 업체들이 저희는 전문 업체입니다. 저희는 SNS를 굉장히 잘합니다. 이런 형태로 광고를 하거나 또는 그런 형태로 홍보를 해서 사람들을 유입해가지고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업체를 선정하는 데 앞서서 우리 사장님들이 해당 업체의 서비스를 받으려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조금이나마 공부를 좀 하시고 정확하게 내가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그 필요한 것에 어떤 업체가 잘하는지에 대해서 리서치를 충분히 하시고 업체를 선정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이걸 운영하는 주체, 사장이라든지 실무자가 이전에 어떤 업무를 수행했고 어떤 결과를 냈는지를 좀 확인해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꼭 포트폴리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포트폴리오를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보셔서 내가 원하고 했었던 것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됐는지, 그래서 업체들을 보면요, 우리가 이런 거 했어요 라고 하면서 로고만 붙여놨거나 표기만 하는 데들이 많아요. 그런 데들이 실제로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조차를 확인할 길이 없죠. 하지만 정말 잘하는 데들은 포트폴리오들을 충실하게 가지고 있고 그것을 충분히 상담할 때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업체를 선정하시면 훨씬 더 실패 부분을 줄일 수 있다. 요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네, 광고를 맡기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한 달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광고, 홍보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논의점이 있어요. 저는 또 홍보에 대한 알고리즘도 알지도 못하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광고를 진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 멈춰도 되는 건지
일단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광고와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하시면서 동시에 끝날 때 사업을 접을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되는 행위예요. 경영이라는 거 안에 마케팅이라는 범위가 있고 그 마케팅 안에 광고와 홍보가 있어요. 이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름이 알려져 있는 회사 삼성이겠죠. 삼성은 더 이상 자기네 이름을 알릴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 홍보비가 가장 많이 지출되는 데가 어디게요? 예, 삼성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광고와 홍보 필요 없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것으로 승부를 걸겠다 라고 하신다면 애초에 광고 홍보를 시작 안 하시는 것도 저는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광고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다. 그것이 지금 이 위기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이 돼서 광고와 홍보를 시작하는 순간 이것은 내가 평생 이 사업과 비즈니스를 접는 그 순간까지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을 해야 됩니까? 라는 이제 의구점들이 생기실 거예요. 제가 이제 보통 창업 단계인 6개월에서 1년 단계까지는 매출 기준에서 약 한 20% 정도를 광고비로 편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너무 인지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형태들을 전달해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매출 기준에서 대략 한 15에서 20% 그 정도로 이제 예산을 잡아 놓으시고 하시면 되고요. 광고 홍보라는 영역은 큰 범주로 마케팅이라는 범주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배너 광고를 한다,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운영한다, 이런 것들을 대행을 맡긴다, 이런 범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인쇄물, 전단지 등등등으로 우리가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모든 범주의 범위에 다 속하는 거예요. 6개월, 1년 정도를 운영하시고 내가 나름대로 소정의 성과를 얻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했을 때는 서서히 그 퍼센트를 낮춰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10% 미만으로 떨어뜨렸을 때는 활동 범위도 제한되고 효과도 좀 미비하기 때문에 마지노선은 한 10% 정도 생각하시고 하시면 기준 잡으시기가 가장 용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와 홍보는 반복적인 학습 효과에 의해서 결과를 얻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서 빵 하고 알리겠다는 생각을 가지 마시고요. 반복해서 우리 소비자들이나 고객들이 인지하고 까먹으면 다시 생각나고 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서 고객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관점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 광고를 진행해야겠다는 제가 네. 영상을 촬영하면서 영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흔쾌히 또 이렇게 참여 신청도 해주시고 같이 이렇게 영상 우리 촬영을 해봤는데 오늘 소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평소에 또 상담을 잘해주시기 때문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스튜디오가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정말 영광입니다. 지금 이 화면에 다 담기지 않았지만 곳곳이 상당히 되게 이쁘고 매력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한번 경험만 하고 나면 정말 재밌어하고 좋아할 만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업 아이템은 잘 선정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끝까지 초심 잃지 마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또 공부해 가면서 학습해 가면서 또 그렇게 가시면 대박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디 가서 고민할 곳도 없고 또 누구에게 해결을 해안을 또 받기도 힘든 모든 분들이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이 사업 고민 상담소는 더 알찬 내용으로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별다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